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 15번, 설문 2번,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취소의 계속 중에 여기서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도출하시라고 했죠. 을시장은 갑의 충전소 설치는 시의 도시계획에 반한다라는 법령상 사유를 들어서 처분사유를 변경을 하였다. 타당한가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법령상 사유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법령상 지워버리세요. 법령상 사유라고 하게 되면은 법적 근거를 지금 바꿔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도시계획에 반한다라는 것하고 위에서 인근 주민의 반대론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오히려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의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사유는 지워버리고 그냥 이제 계획에 반한다는 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답안은 이제 몇 페이지냐면, 우리 답안은 8페이지부터 시작이고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나서 답안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논의하실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뭐랑 비교하세요? 하자의 치유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우리 방금 전 시간에 하자의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하자 치유랑 비교를 해보시는데 여기 이제 소속물에 대한 논의 잠깐 유보하시고요. 여기 인정 여부부터 들어가시면 하자 치유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었나요? 하자 치유 기억 안 나시면 뒤에 있는 답안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도 하자치유라는 법리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인정 여부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도 처사추변에 대한 논의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행정수용법에 하자치유나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양쪽 모두 다 전면적 긍정설, 전면적 부정설,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의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는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때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을 텐데 그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즉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동일한 처분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어요. 언제? 취소 판결 이후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만약 취소 판결을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 판결 이후에 뭘 할 수 있냐면 그 추가나 변경하려고 했던 그 처분사유, 새로운 처분사유를 근거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자치유의 경우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도 마찬가지로 위법사유 시정하고 동일한 처분을 했을 때 그 다음 새로운 사유에 근거해서 동일한 처분을 했을 때 양쪽 모두 다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서 결국은요 동일 처분을 반복하게 되는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논의의 시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모두 다 판례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자치유 쪽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판례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판례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쪽에서는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사추변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둘 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면적 긍정설이 주장하는 그쪽의 법익과 그 다음에 전면적 부정설이 주장하는 그쪽의 법익 사이에 있어서 조화로운 균형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둘 다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게 돼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논의 시작점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제한적 긍정설을 타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 요건이 발생했을 텐데 이 제한 요건이라는 것은 소극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하자치유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인정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때 소극적 요건을 우린 다른 이름으로 한계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하자치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항적 한계와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항적 한계와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자의 치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항적 한계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절차상 하자 부분이 하자치유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항적 한계의 부분에 있어서 얘는 뭐냐면 그것이 적법한 처분이든 아니면 위법한 처분이든 그리고 위법한 처분에서 그것이 취소 사유이든 아니면 무효 사유든지 간에 전부 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항적 한계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적 한계가 걸리는 경우는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 들어갑니다. 하자치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고의 방어권 침해와 같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존재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요.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그 경원자의 방어권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설문 3번에서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면 인정될 수 없음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수한 논의가 하나가 있는데요.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소의 개시나 소의 종료나 소송물에 있어서 그것은 원고의 처분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원고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송물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 우리 소송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취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이라는 것은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봅니다.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의 당해 처분의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일반의 부분 하나 하고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분리시켜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은 행정절차법 23조에 근거해서 이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유 제시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처분을 한 처분의 사유를 제시해 주는 건데요. 이 처분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네가 무당한 횡단을 했다. 네, 이런 거죠. 네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실상 근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실적 기초와 달리 법령상 근거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 처분을 한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몇 조의 근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몇 조의 근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 근거와 사실적 기초에 대한 문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와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측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당해 처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그 소의 대상이 되었던 그 처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법에 위반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하는 것은요,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쪽에 사례 문제도 있어요. 법령을 막 바꿔요. 막 바꾸는데 그거 다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제한이 된다 이거죠.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핵심이 돼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올 수는 없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이쪽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질문을 하게 돼요. 하자치유의 경우에 쓰는 시간상한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자치유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판결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바로 판결시입니다. 판결시에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자치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하자치유의 사유가 되고 있는 사후적 요인의 발생 시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사후적 요인 발생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추가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새로운 처분 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처분 사유가 언제 존재했던 사유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처분 시점 이후에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한 처분 사유도 포함시켜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해 주십니다. 하자치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후적 요인의 발생 시점과 관련된 시간상 한계 문제였다고 한다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추가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새로운 처분 사유의 존재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판단 시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조심해 주시겠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시간상 한계와 관련돼서는 취소에 있어서 무효확인성에 있어서 그 위법성 판단시를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는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처분 사유는 처분 시점에만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법성 판단시를 판결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 시점에 존재했던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처분 이후에 그리고 판결시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상 근거 및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역시도 추가나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넓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위법성 판단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위법성 판단시 테마 쪽에서 질문을 할 때도 항상 뭐가 문제가 되나요? 거부처분이 문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게 거부처분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거부 사유의 추가나 변경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부처분 문제 나오게 되면 위법성 판단 시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에 대해서 LPG 충전 사업허가 거부처분을 했는데 그 거부처분 사유를 지금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다라는 문제에서 도시계획에 반한다라는 문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부처분의 처분 사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에는 이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만이 추가나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 1, 2, 3를 조심해서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 소송물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소송물을 무엇이라 볼 것인지라는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소송물의 범위를 넓게 봐버리게 되면요.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소송물을 넓게 봐버리게 되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물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인정 범위가 달라져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쓸까요? 소송물이 이렇게 있어요. 소송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위반이 있습니다. 처분권주의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사추변 인정범위, 처사추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송물을 이렇게 크게 봐버리게 되면요. 처분권주의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지게 되고 그렇다면 처사추변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물을 좁게 봐버리게 되면은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처사추변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송물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처분권주의하고 그 다음에 처사추변의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소송물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송물의 인정 범위에 따라서 처사추변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소송물을 협의서를 뭐라고 하냐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봐서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기각. 그러면 그럼 자기구성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기각. 그러면 신뢰원칙 위반 아니에요? 기각. 그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한 반복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소송 경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요. 될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설에 따라 버려가지고 특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제한조차 두지 않게 되면요. 소송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재판은 한 번에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일정한 후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소송물에 대한 문제는 기판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가 소송물이기 때문에 기판력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때 확정 판결의 기판력으로서 주관적 적용 범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 당사자와 후소법원에게 적용이 되는데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서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없는 일사부재리효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겠고 후소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얘가 또 다퉈. 그러면 그때 후소법원은요. 전소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모순금지효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간은 판결시가 될 것이고 이것을 크게 볼 것이냐 작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위에서 일사부재료의 인정 범위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협의서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무한반복 게임이 가능해지니까 국민의 권리구제는 유익하겠지만, 재판이 반복됨에 따라서 소송 경제의 효율성에 반할 수밖에 없겠고, 광의설로 보게 되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소송 경제의 효율성이 유익하겠지만, 국민의 권리구제가 일정한 호태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있어서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중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이 맞고, 판례 역시도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설명은 사실상 다 드린 것이고, 이걸 가지고 답안을 갖고 우리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의 해결 8페이지 봅니다. 갑과 병은 병한테 현재 LPG 충전 사업 허가가 나왔고, 갑에게 대해서는 거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자인 병에 대한 허가 처분 는 갑에 대한 거부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밑줄 병에 대한 LPG 충전 사업 허가 처분 취소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설문 1번과 설문 3번에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설문 2번에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뒤에 자신에 대한 LPG 충전 사업 허가 밑줄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이게 바로 설문 2번의 상황이에요. 동그라미 2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설문 1번과 설문 3번은 제3자송이고 설문 2번은 거부처분 취소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문에서 언급 안 하고 있다는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뭐 알아서 거부처분 취소 상황으로 전제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금 상황은 이제 거부처분 취소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밑줄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 이겁니다.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게 바로 당초 처분 사유예요. 당초 거부처분 사유죠. 거부처분 사유. 그 다음에 이제 바꿉니다. 바꿔서 밑에 두 번째 줄에 도시계획에 반한다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새로운 처분 사유입니다. 새로운 처분 사유고, 지금의 문제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인데,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중에서도 추가 쪽이 아니라 변경 쪽이죠. 그렇죠? 변경 가능성 밑줄 그어주시고 변경 처리하도록 합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소송 도중입니다. 소송 도중 밑줄 그으세요.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요, 소송 제기 이전 상황에서 전제를 깔고 논의하는 것이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다툼이 이미 시작됐어야 됩니다. 링 위에서 이미 주먹질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넘어가시고, 이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사유는 첫 번째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가 있고, 두 번째 법령상 근거로 처분사유가 있고, 양쪽 다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적법성 확보 밑줄 그시고 이게 목적이에요. CF 뭐예요?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는 적법성 확보라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긴 하지만 목적은 효력 유지였었습니다. 싸움을 하기 싫어하는 평화주의자가 하자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 취지.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취소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취지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시고 동일한 처분이 반복 밑줄, 그 다음 행정경제 효율성 이겁니다.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남게 되면 동일 처분을 뭐하러 두 번이나 하냐 이거죠. 애당초 취소 판결하지 말고 그냥 냅뒀으면 되는 것을 똑같은 처분했다, 없애버렸다, 똑같은 처분 또 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것, 행정경제 효율성,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긍부의 문제는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설명 넘어가도록 하고 밑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소송물의 범위 보시게 되면 소송물 변경 밑줄 그시고 소송물의 변경을 가하게 되면 처분권주의 위반 이거죠.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 밑줄 그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소송물이 바뀌면 다른 소송입니다. 그렇죠?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 사유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소송의 문제로 다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 밑줄 그시고, 소송물의 범위 밑줄에 따라서 처사추변의 인정범위 밑줄, 그래서 처사추변 인정범위를 결정짓게 되므로 소송물에 대한 논의가 들어갑니다. 소송물이라는 것은 원고의 법적 권리 주장으로서 소송물과 기판력,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물의 범위 동그라미 1번 밑줄 확대 밑줄 그으시면 확대. 확대.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불가증을 넓게 인정, 불가증 넓게 인정하게 되면 오른쪽에 방어권 침해입니다. 방어권 침해.
국민의 권리구제가 약간 후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물 좁게 볼까요? 축소 밑줄. 그러면 국민의 권리구제는 유익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밑에 줄에 소송경제 효율성의 반입니다. 소송경제 효율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학설. 그래서 넓게 보는 학설. 소송물의 범위 확대하는 광의설 보시게 되면 특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특정 동그라미 화살표 땡겨가지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분류입니다. 분류. 사실 당해 처분이 아닙니다. 형태만 똑같은 처분이면 돼요.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처분의 내용의 동일성이에요. 처분의 내용의 동일성.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음주운전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다라는 운전면허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다라는 운전면허 취소하고요. 뭐 네가 나이가 안 됐는데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운전면허 취소하고요. 이런 식의 처분 사유와 아무런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면 잘 봐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어요? 음주 측정 거부가 있었어요? 나이가 적었대요? 여기에는 이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면 이것도 다 적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특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상식적으로다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당해 처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해 처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개의 위법 사유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위법성 일반이 아닙니다. 위법성 일반이. 그래서 이건 너무나 좁게 보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 있어서의 소송 경계 효율성에 문제 생긴다 이건데 이 세 번째 이게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밑줄 그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국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달리하게 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례 보시고요.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라고 되어 있죠. 소송물로 된 이 부분에다가요. 밑줄 그시고 소송물로 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해입니다. 당해.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처분이라는 뜻이죠. 그게 당해 처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사 추변 판례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권한 고성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밑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판례하고 뒤에 있는 판례를 묶어버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 알겠죠? 두 개 판례를 묶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판례만 봐도 소송물로 된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거기만 갖고도 바로 우리가 도출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는 판례를 갖다 붙여서 완전성을 좀 우리가 갖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어서 조화 균형 달성하는 중간설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처사 추변 인정 여부. 행정소송법 밑줄, 명문규정 밑줄, 하자치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설 판례로 넘깁니다. 학설, 행정경제효율성 이거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그 취지에 따라서 전면적 긍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에 이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상관없죠. 원래부터 적법한 처분인데 적법성이 강화된 거예요. 이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패소해야 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을 해서 심지어 무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서 그걸 적법하다라고 봐버리게 되면 권리구제 방어권 침해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부정하자는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법한 것을 적법하게 인정을 하고 적법성을 확보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처사 추변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제한적 긍정. 판례 보십니다. 판례 밑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한도 내의 밑줄 그세요. 한도 내. 이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한적으로만 긍정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검토 보시게 되면 긍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법익 행정경제율성, 부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법익 국민의 권리구제, 조화균형 달성, 제한적 긍정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요건 1개 들어가 주시고 사항적 1개, 적법 밑줄, 위법 밑줄, 모든 처분이에요. 모든 처분. 모든 처분에 대해서 다 된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옆에다 뭐 이 정도 같이 써놓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재량행위, 기속행위, 불문. 이런 얘기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재량, 기속, 불문. 심지어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체상 한개 보시게 되면 원고의 방어권 침해 밑줄. 이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처분권주의, 별표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에서 특히 문제되는 건 소속물 변경. 이렇게 된 거예요. 소속물 변경. 11페이지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소의 개시, 소의 종료, 소속물의 경우에서 밑줄, 주도권, 소속물 동그라미, 처분에 맡겨야 된다. 원고의 처분에 맡겨야 된다. 근데 여기서 처분권주의에 있어서 소속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처분의 동일성.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처분의 동일성. 거기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처분 내용의 동일성.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동일성. 처분 내용 동그라미, 처분 사유 동그라미 두 개를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처분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처분의 구속력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력. 무슨 말이냐면 운전면허 취소하면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 명령이라고 한다면 철거 의무가 부과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처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은 당연히 동일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처분 사유 쪽의 동일성, 여기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사유 쪽으로 집중을 해버립니다. 처분 사유를 집중을 해서 내려가시게 되면 밑에 처분 사유의 동일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처분 사유에는 뭐가 있냐면 문제점에서 첫 번째 사실적 기초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근거 밑줄, 이쪽에 문제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일정한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밑줄.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보시게 되면 동일성 유무는 여기서부터 밑줄 그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이거예요. 물론 이제 교과서는 시간적, 장소적 적부성과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수성, 그 다음에 목성, 태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률적 평가 이전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실적 기초의 동일성이란 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문제에 출제됐던 거 그거 갖고 기준 삼으시면 가장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청소년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영업허가 운전면허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이겁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 근데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갑은 청소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 취소 판결 이후에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전제해 보세요.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갑은 정말 청소년이 맞았다. 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갑은 청소년이 아니었지만 똑같이 그 당시에 을이라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적이 있었다. 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상황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돼요. 두 번째 상황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라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지 말아야 된다면 갑이라는 애를 고용한 것도 을이라는 애를 고용한 것도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 둘 다 돼야 됩니다. 법률적 평가를 개입시키면요. 둘 다 청소년의 문제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 이전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요. 얘도 청소년의 문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DNA와 얘의 DNA가 같냐. 이런 문제예요. 왜? 청소년이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없다고 쳤을 때. 그렇죠? 피를 뽑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의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라고 해서 거부를 한 다음에 이격거리에 대한 허가 기준은 거기가 맞지 않았던 거야.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당초 처분의 구체화입니다. 당초 처분의 구체화. 그러니까 당초 처분의 구체화. 또 사례집을 보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실 원액. 그죠? 매실 원액. 그 매실 원액을 소주에 타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실제로 주류로 만들어 음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출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그것을 주류로 음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유를 추가합니다. 처분 사유를.
그 매실 원액을 소주에 타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주류법에 반해갖고 안 된다라고 반출 정지 처분을 한 것과 실제 타먹었다라는 얘기는요. 이것을 뭐예요? 구체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돼요. 이런 식의 처분 사유는 추가나 변경해도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구체화시킨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갖냐면 당초 처분 사유와 새로운 처분 사유에 있어서 거기 써놓으세요. 예, 처분 사유의 공통성입니다. 공통성. 우리가 봤을 때 공통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데 그 공통성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당초 처분의 구체화시키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양쪽 처분 사유의 공통성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고 이 공통성에 있어서 핵심이 가장 주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구체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에 대한 부분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 위법성 일반 부분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추가나 변경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쪽에 문제 나오면 당연히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시간 상관계, 추가 변경의 판단 시점은 판결시로 보는데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자의 치유 역시도 하자 치유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당연히 판결시예요. 이거 갖고 시비 걸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자 치유는 사후적 요인 발생 시점이 언제까지냐라는 문제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요. 그와 같은 처분 사유의 존재 시점이 언제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12페이지에서 위법성 판단 시점 이후에 사정 변경, 법령 개정에 의해서 발생한 새로운 처분 사유는 허용될 수가 없어요. 위법성 판단 시점 밑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언제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언제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언제 논의해요?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 거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갑에 대한 뭐예요? 갑에 대한 LP 충전 사업소 허가 거부처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갑에 대한 거부처분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갑에 대한 거부처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써주셔야 됩니다. 위법성 판단시를 처분시로 볼까? 판결시로 볼까? 이걸 써주셔야 돼요. 거부처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부처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쓴다. 알겠죠? 쓴다. 지금 쓴다 이거예요. 써봅시다. 학설 보시게 되면 처분시설을 따릅니다. 처분시설. 이거 이제 원래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테마 쪽 한번 돌아가 볼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배웠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처분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고 판결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처분이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취소는 뭐 하는 거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후적 판단하는 것이 바로 취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결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 시점 이후에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됐다라고 했을 때 취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현행 법규를 기준,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 현행 법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처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취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분 시설을 취하는 견해하고 판결 시설을 취하는 견해하고 얘들이 취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시겠죠? 사후적으로 저거 적법했냐 미흡했냐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저기가 기준이니까 처분시예요. 그게 아니라 현행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이 유지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이니까 중간에 발생했던 법령 개정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처분시설하고 판결시설이 기준이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처분사유에다 이렇게 꽂아보세요. 꽂아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처분시설을 취하게 되면요. 밑줄.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사유. 이게 되는 거예요. 판결시설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판결시까지 존재했던 모든 처분사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처분사유에 추가나 변경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판례 보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특별한 사정. 처분 당시를 기준 밑줄 처분시설입니다. 처분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토.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서 테마에서 얘기하듯이 역시 우리도 이제 처분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시설. 취송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사후적 심사를 그 목적. 이거예요. 사후적 심사. 그래서 처분시설을 취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거부처분이 문제죠. 지금 거부처분 시점에 존재했던 처분 사유만이 추가나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추가가 아니라 변경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변경의 문제로서. 그럼 이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리 이거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다음 여기서 이거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에 반한다라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사항적 관계 때문에 처사추변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패스. 그 다음에 시간상관계 한번 보세요. 시간상관계.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예요. 그 도시계획에 반한다고 도시계획이 그때 있었던 거냐 이거예요. 가판 때 LP 충전 사업화가 안 된다고 불허가 처분했을 때 그 도시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정상적인 상황 처리합니다. 정상적인 상황 처리하면 그 도시계획은 원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새롭게 입안 고시된 것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괜찮아요. 패스. 그럼 열길로 들어오죠? 원고의 방어권 침해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패스. 이쪽이 메인이죠. 메인 들어왔을 때 법령상 근거 쪽이 있고 사실상 근거 쪽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제의 답안에서는 법령상 사유를 변경했다라고 해놓고 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답안에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류라는 거예요. 법령상 근거가 진짜 맞다면 이걸 법령상 근거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변경의 문제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건 법령상 근거 쪽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이쪽이라고 한다면 무제한되니까 이거 허용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허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의 문제 이것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당초 처분 사유하고 새로운 처분 사유의 공통성이 인정되냐 이겁니다. 공통성이. 공통성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공통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메인은 바로 뭐가 돼요? 판례에 따랐을 때 당초 처분 사유를 새로운 처분 사유가 구체화시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으로 지금 구체화됐냐? 이쪽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쪽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공통성이 인정됩니까? 이건 뭐 애당초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전체가 안 됩니다.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흠결에 따라서 처분 사유의 현재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얘기를 설문 2번에서 우리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는 결국 행정경제, 소송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시작된 출발점이 하자치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자치유하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항상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항상 문제를 물어볼 때 그 메인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문 2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